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7일 최봉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김만배 씨 간의 관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태 전모의 밑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둘이 서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의 인허가권자였고, 김만배 씨는 대장동 일당의 사실상 헤드쿼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금 배분 역할을 했었는데, 이 둘이 잘 모른다? 이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이 헝클어지는 이런 일들인데, 그동안의 이에 관해서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천화동인 1호, 이거의 실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그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는 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김만배 씨는 아니 천화동인 1호는 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김만배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는 뭐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뒤에 2014년 6월에 재선이 됐으니까 7월에 김만배 씨하고 인터뷰를 한 게 전부다. 그래서 인터뷰해서 자기 전화번호, 김만배 씨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랬던 게 다다. 잘 모른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김만배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건 이제 계속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의문이고, 저희 같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해서 이 대장동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을까? 이 두 사람이 정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잘 모른다면 중간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 남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문점들이 있었죠. 그 의문점이 조금 풀렸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의문점이 풀린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선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천화동인은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검찰이 6월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 배성준 기자라는 사람, 지금은 기자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여기를 압수수색합니다. 6월 13일. 그러면 한 2달 조금 지났죠. 이 기자의 주거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이런 데를 압수수색했고요. 며칠 전입니다. 8월 10일에 또 천화동인 7호 관계자의 주거지, 여기를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화동인 7호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손대지 않던 천화동인 7호를 손댔을까? 이 배성준 기자라는 사람은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라고 하고요. 천화동인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배당금으로는 121억을 가져갔다고 하니까 120배 남긴 겁니다. 120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상 김만배 씨를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한테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소개를 해줬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성준 기자의 역할이 대단히 컸던 거죠. 김만배 씨가 대장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000만 원 투자해서 121억을 배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김만배 씨가 자기 후배인 배성준 기자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대장동에 뛰어들게 해준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배성준 기자가. 그런데 검찰이 이제 이렇게 압수수색을 거쳐서 배성준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배성준 기자가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2013년, 그러니까 자기가 2011년, 12년 이즈음에 김만배 씨를 대장동 일당들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소개를 한 1년쯤 뒤에 하반기에 김만배 씨가 법조팀장급 취재기자 10명 내지 20명가량을 모아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식사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명 내지 20명, 좀 뭐 편차가 좀 큽니다만은 한 10여 명 정도겠죠. 10여 명을 모아서. 법조팀장은 이제 뭐 저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법조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법조팀장이 몇 명 안 됐을 때고 10여 명이라고 한다면 대개 이제 메이저급. 왜냐면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거든요. 머니투데이는 별로 그렇게 메이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메이저급들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여 명 되죠. 뭐 신문, 방송 뭐 이런 데 메이저급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안 부르고 왜냐면 전부 다 부를 경우에는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한 10여 명 정도를 불러서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선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 김 부장님, 김만배 씨, 김 부장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식사 자리를 거의 복귀를 한 겁니다. 기자들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우리 이재명 시장님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법조팀장이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요? 법조팀장이 도와주는 건 나중에 이 사람이 수사받을 때 뭐 그냥 좀 잘 써준다 뭐 이런 정도지 사실 뭐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인데 여튼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날 때쯤에 자기네들 둘이 가서 우리 언제 또 볼까요? 뭐 하면서 휴대전화 이 달력을 봐가면서 다음 만남을 약속했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합니다. 거의 약간 배성준 기자도 아마 그 당시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동영상을 다시 틀 정도로 상세하게 그날 식사 자리 그거 뭐 어느 식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도 기억해낼 수 있겠죠. 그 식사 자리를 복원을 해냈다. 그런 거 보면 이 말은 사실인 걸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재명과 김만배가 뭐 2014년, 13년 하반기에 만났다고 해서 그게 무슨 범죄냐? 범죄 아니죠. 그리고 그게 당장 위법의 증거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장동에 하나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우리가 많은 김만배 씨의 행동, 언행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를 잘 모른다는데 그런데 그동안의 한 행동을 보면 우선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재명 측이 아니다 하고 계속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오리발이라고 하느냐면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도 증언을 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봐도 그 절반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건 다 알지 않느냐? 그거는요, 뭐 최근에 뭐 녹음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반이 누구 거다. 이건 뭐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지금 김만배 씨가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본인이 그 428억 부분을 나중에 이 수사가 끝나면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아마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실토를 할 수도 있다. 이런데 아직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배임죄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는 자기가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기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계속 감싸는 듯한 그 언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절반은 그분 것뿐만 아니고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죠. 남욱 변호사가 이 대장동 사건 수사하기 직전에 남욱 변호사한테 너 미국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외 도피를 지시합니다. 그 실제 남욱 변호사가 해외로 나가죠. 그리고서 이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남욱 변호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들어올 때 또 김만배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들어오면서 절반은 그분 것에 관한 거짓말을 사주합니다. 절반은 그분 것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그럼 남욱 변호사 실제 귀국할 때 그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건 이재명 아니라고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을 감싸기 위해서 김만배 씨가 수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 그걸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대목이지. 그런 단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재명과 김만배의 유착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하나도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배성준 기자를 통해서, 전 기자죠. 전 기자를 통해서 이 내용이 드러났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만배 씨 간의 관계, 유착관계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직거래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러면 이제 이 수사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고 김만배 씨를 추궁할 수 있는 검찰의 어떤 증거 자료가 하나 더 확보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김만배 씨가 뭐 차츰차츰 이런 걸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슨 김만배 씨가 앞으로 다 털어놓을 것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난 불법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과 김만배의 유착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 그래서 제가 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거 하나가 검찰에 잡힌 거죠. 검찰은 이 외에도 김만배 씨가 성남시 2층에 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수집이 돼 있다고 합니다. 2층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만난 적도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인터뷰한 거 한 번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바로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을 숨기려고 하는 진짜 이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두 사람이 직거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거 외에 두 사람 간의 약속으로 뭔가를 했을까? 저는 뭐 거기에 428억 부분을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확실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 둘만 알자, 뭐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든 김만배 씨든 지금까지 두 사람 간의 유착관계를 완전히 부인해 왔는데, 결국 이 배성준 전 기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배성준 전 기자 이거 외에도 다른 진술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만배 씨랑 워낙 친했으니까 김만배 씨가 했다는 얘기들을 전원 형식이지만 그러면 검찰의 수사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배성준 전 기자의 진술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에 관한 방어선, 여러 가지의 방어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슨 엄청난 불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 간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단서.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 관계를 사실 명확하게 풀면 대장동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김만배 씨가 돈을 배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단서의 하나가 검찰에 포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